예, 그럼 세션 시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이분도 소속이 두 군데 같습니다. MEMC 코리아 회사고요. 그다음 성균관 대학이요. 예, 이규준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일반 발표는 15분이고요. 그 10분에 종 한 분 올리고 12분에 종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MEMC 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면서 석사 과정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유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목을 한번 좀 재밌게 해서 Can I replace the human process라고 했는데 이제 휴먼 공정을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목은 딥러닝 기반의 이제 웨이퍼 결함 엣지에서 발생한 결함 검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웨이퍼를 저희 회사는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데 고객사로부터 이제 웨이퍼 엣지형에 대해서 계속 결함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결국엔 휴먼 에러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계로 좀 대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엣지 영역에서 이제 뭐 크랙이나 스크래치, 칩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미지 프로세스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웨이퍼가 이제 이미지를 습득하게 되면은 이제 이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함이 아닌 것도 실질적으로 먼지나 이런 것들도 결함으로 하면은 로스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형태를 인식을 특징 추출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큐리시 같은 경우는 98% 정도 나왔는데요. 근데 사람은 이제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이제 수율이 한 10,000장 정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한 달에 몇 개 안 나오는데 그게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대체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좀 모델을 개선했음에도 98% 정도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백그라프는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각 웨이퍼 엣지형에서 뭐 긁힌 거, 깨진 거,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사이즈가 뭐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특징 추출을 한번 딥러닝으로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 쪽이랑 FX 쪽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카세트에 올려놓아 있는 거를 이제 광원을 쏘고 광원을 반사된 그 웨이퍼를 이렇게 돌릴 때 광원이 반사되면 그걸 사람 눈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로 대체를 하고 딥러닝을 써보자. 하는 것을 모티베이션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왜 AI냐면은 이제 애큐리시가 사람만큼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이제 이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좀 사람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고수년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높지만 이제 제가 좀 개발한 것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적게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이게 신입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누구나 다 기술이 똑같진 않은데 저희가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은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눈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발견을 하면은 웨이퍼에 각인된 이름을 이제 검색해서 이게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어디서 이 어떤 공정을 지나갔구나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카세트에 담겨 있는 거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하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한 거는 이제 어떤 문제에 좀그 딥러닝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퓨처 추출할 때 좀 약간 모델을 개선하면서 기술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고 이제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DB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서치해 주는데 이건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좀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 이제 로컬에서 진행해서 로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스펙에서 로컬
걸로 진행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CNN 모델이 올라간 서버에서 CNN 모델이 돌아가서 이제 GCP로 이제 서버를 빌려서 이제 피백 2개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보고 웨이퍼를 이제 올리는데 정도 4초 정도 소요되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웨이퍼 장비가 돌아갑니다. 근데 얼라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가 다 그 카세트에 담겨 있을 때는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웨이퍼가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렬을 하는데 한 16초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8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를 하는데 한 2초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로컬 서버 같은 경우는 6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올려서 분석하고 내려오는 데까지. 근데 이제 무선이나 이런 약간 그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6초 정도, 30초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UI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한 2초 정도 소요돼서 35초에서 40초 사이 정도 걸리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8초 정도 서프시 걸렸고요. 이제 이거는 다른 데서 발표할 때 한번 동영상을 찍어놓은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자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고 카세트를 올리는 데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4초 정도 소요되고 웨이퍼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처럼 정렬되어 있지만 정렬되어 있지 않아서 정렬해 주는데 한 16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리고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웨이퍼가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확인한 다음에 이게 8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지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서버에 올려서 6초 정도 소요되고 다시 또 내려오면 그 2초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결함이 어디서 발생했다라는 걸 이제 유저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UI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이제 같이 혼합을 썼기 때문에 인베디드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웨이퍼를 회전시킵니다. 웨이퍼 회전시키면서 영상을 수집하는데 MFC에다 각각 모듈을 넣어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게끔 이제 운영을 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이 끝나면은 이거를 서버로 보내라라는 명령을 하게 돼서 서버에 올리게 됩니다. 그 서버 올리게 되면 여기서 딥러닝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인베드에서 이제 작업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MFC로 웨어이를 띄우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모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게 아까 그 말했던 8초인데요. 이제 지나갈 때마다 광원을 보게 되면 이게 빛이 깨진 부분에서 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모아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480, 640 정도 크기에다가 8초 동안 60프레임으로 찍어서 480장 정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에 가까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웨이퍼 엣지 이미지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이미지를 바꾸고 실질적으로 각 카세트 1번부터 25번까지 각각 분석하려면은 굉장히 얇은 형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좀 더 없애기 위해서 그 3개의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닌데 가장 잘 광원의 반짝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을 3곳을 지정한 다음에 ROI 영역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1번은 하고 5번하고 점점 이게 좁은데 1번은 좀 멀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미지가 여기서 볼 때는 카메라가 이쪽에서 웨이퍼를 보는데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기 때문에 1번하고 25번하고 이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25개의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여기서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는 플랫 영역입니다. 플랫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웨이퍼가 롤러 위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 부분이 밑으로 롤러 쪽에 닿았을 때 그 높이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디펙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25개가 있는데 이걸 다 전처리를 통해서 하나씩 다 잘라줍니다. 하나씩 다 잘라주게 되고, 자르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면은 2번 웨이퍼에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 블랙박스를 하나 넣어서 전처리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로이 영역을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해서 세 개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웨이퍼 이미지를 세 개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카메라가 저희는 이제 바벨 영역 때문에 반대쪽 카메라까지 해서 곱하기해서 이런 전처리용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은 거는 한 3만 장 정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노말 딥텍은 3만 장, 노말은 13만 장 정도 모으고, 이거를 이제 어그멘테이션으로 90만 장이랑 100만 장을 빌려서 한 190만 장 정도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그멘테이션으로 증강 기법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미지를 습득할 때 진동이나 뭐 먼지가 있거나 뭐 그런 카메라 앵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미지가 각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으로 이미지 좀 증강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레슨넷을 사용했습니다. 레슨넷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각기 다른 25개의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1번부터 25번까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25번까지 물리적으로 인해서 거리가 다르면은 이미지를 습득하는데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모델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1번부터 25번까지 하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링을 좀 활용해서 좀 빠른 속도로 모델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1번은 뭐 딥텍이 있고 노말이고 딥텍이 결과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레슨넷을 사용했는데 거의 애큐리시 98% 정도 나왔고, 뭐 다른 좀 유명한 모델 벤스넷이나 인스펙션 V3도 사용했는데 확실히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레슨넷이 뛰어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컨클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얇은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CNN 모델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전처리하는 그 기술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5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미지 차이점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이미지를 좀 이제 제너레이팅해서 약간 왜냐면 이미지가 좀 반할수록 그 애큐리시가 확 변하거든요.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보다 약간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좀 더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하루에 10,000장 정도 처리하는데 5대면은 이제 충분히 그 같은 가격일 경우에 5대를 사용하면은 이제 11,000장 정도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넥스트 리서치에 겐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딥텍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제한점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애큐리시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정말 그게 진짜 그 애큐리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그멘테이션. 예, 어그멘테이션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100% 리얼 데이터로 뭐 100만 장 정도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딥텍이 정말 다양하게 많으면 좋은데 딥텍이 실질적으로 10,000장 중에 두세 나오니까 이거를 이만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겐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저희가 있었는데 이제 아직 넥스트 리서치로 좀 남겨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질문 한두 개 더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애큐리시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거 보여주려면은 결국에는 CNN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를 좀 구하기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장비 놓고 웨이퍼 계속 물류 흘리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 결함이 안 나와서 그게 제일 가장 문제되고, 그리고 이때 지금 이게 이제 데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에서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더 질문 없으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께 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김영웅 회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